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를 주락펴락하는 리더들이 APEC 2025 정상회의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GDP가 어떻고 무역량이 어떻고 이런 전통적인 숫자들에만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숫자들 너머에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쪽은 분기나 연 단위로 달러로 측정되는 공식적인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시간, 아니 분 단위로 집단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익숙한 경제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GDP보다 빠른 그 힘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 감정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마지막엔 이 두 세계를 통합하는 새로운 미래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익히 아는 세계, 그러니까 아펙 정상회의가 들여다보는 그 세계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뭘 놓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숫자로 세상을 보는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세계 GDP의 61%,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CEO들은 AI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모든 게 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또 왠지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 모든 전통적인 지표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던 한 사건으로 시선을 확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2024년 한국의 계엄 사태입니다. 해시태그, 국회로 집결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공식적인 기관이나 언론보다 훨씬 더 빨리 시민들을 움직였죠. 그리고 단 6시간 만에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보다, 경찰보다, 언론보다 빠른 것은 SNS로 연결된 시민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전례 없는 속도로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죠. 이 속도의 격차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예전 같으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을 일이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감정 동기화로 단 몇 시간, 길어야 며칠 만에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함록의 사례는요, 그냥 한 번 일어난 특이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패턴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란에서 40년 정권을 흔들었던 마사 아미니 해시태그 기억하시죠?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하나로 200만 명의 거리로 나왔던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의 분노나 희망 같은 감정이 한순간에 동기화되면서 기존의 권력을 압도하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요, 이게 그냥 정치 구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생존에 직격탄을 날리죠. 2019년에 일본 맥주 수입이 48시간 만에 97%나 급감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레딧의 작은 커뮤니티 하나가 거대 헤지펀드를 무너뜨렸던 게임스탑 사태는 어떻고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강력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감정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입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들 덕분인데요. 예를 들어 AI 감정 분석은 수백만 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하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지, 분노하는지, 슬퍼하는지를 읽어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을 동시에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감정이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딜로이트 분석을 보면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름이 아니에요. 평균 2주 뒤에 벌어질 실제 매출 하락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측까지 가능한지 알았습니다. 그럼 리더나 조직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감성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플레이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플레이북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숫자 대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스버켓 챌린지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고 슈퍼볼 정전 때 오레오가 그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재치 있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청중을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2017년 펩시 광고는 통합이라는 좋은 의도를 내세웠지만 사회운동을 가볍게 다뤘다는 비난을 받으며 24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라는 감정을 건드렸다가 노란조끼 시위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았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에이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에이펙의 대시보드를 보면 왼쪽처럼 GDP, 공급망 같은 익숙한 지표들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이해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시민 신뢰 지수나 감정 동기와 속도 같은 것들을 봐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에이펙의 다음 의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역 수지를 볼 때 시민 신뢰 지수도 함께 보고 공급망을 점검할 때 감정 네트워크 건강도도 같이 측정하는 거죠. 비로소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계를 진짜로 연결하는 건 상품과 돈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바로 감정적 공명이라는 것. 세상은 이미 빛의 속도로 서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동기화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그 거대한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까요?